미국은 또다시 전쟁에 휩싸였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 이후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미국은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었지만 독일에게 점령된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미군의 도움을 간절히 원했다. 미국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때론 분열이 심한 나라였지만 이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전쟁을 준비하고 군대 규모부터 늘려야 했다. 1942년 한 해 동안 3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징병됐지만 상당수가 기준에 못 미쳤다. 군대는 그들의 삶을 더욱 좋게 해주었다. 1,500만 명이 치과 치료를 받았고 시력이 나쁜 200만 명은 안경을 쓸 수 있게 됐다. 100만 명의 어린 신병들이 읽고 쓰는 법을 배워서 해럴드 클라크처럼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다. 어머니께 군에 입대한 후 완전히 당구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금은 당구에 관심도 없고 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태평양 연안에 기지했던 레리 케이는 뉴욕에 있는 아내 그레이스에게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당신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당신을 만나리란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 내 걱정은 마라. 사랑해. 미국은 인종적, 사회적 계급의 차이를 모두 극복하고 무기 제조 산업에 열중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자. This production of ours in the United States must be raised far above present levels, even though it will mean the dislocation of the lives and occupations of millions of our own people. 미국은 미군뿐만이 아니라 나치 독일의 공격으로 이미 흔들리고 있는 영국과 구소련을 비롯한 여러 연합국을 지원해야 했다. 미국이 성공하려면 오직 한 가지 목표인 승리를 위해서 미국의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총동원해야 했다. 대통령 부인인 엘리노 루즈벨트 여사도 미국 국민들을 격려했다. At the present time, it is of paramount importance that the women and girls of our country be given training so that they may do their share in the war emergency. 여성들과 흑인들도 그동안 갖지 못했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필리스 존슨은 무기 공장에서 일했다.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부모님은 여전히 어린아이 대하듯 하시고 이제 집에 있는 건 지긋지긋하다. 앞으로 독립도 하고 집에 돈도 보내드려야지. (3년) 동안 1,600만 명의 남자들이 기본적인 군사 훈련을 받았다. 키스 윈스턴이 아내에게 쓴 편지다. 오늘 우린 총검과 수류탄 사용법을 배웠어. 당신은 내가 총검으로 다른 사람을 찌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상대를 찌르지 못하면 그들이 날 공격할 거야. 거스 펠런 중령이 뉴욕에서 바텐더로 일하는 친구에게 소식을 전했다. 에디에게 공수부대에 들어오길 정말 잘했어. 어서 빨리 적군을 공격하고 공항을 점령하고 철도역을 날려버리고 싶어. 이제 곧 기관총으로 무장한 대원 20명이 독일군 전체 연대를 포위하게 될 날이 올 거야. 낙하산 부대에서 거스가. 건강한 남자들이 많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제외 규정을 확실히 정했다. 동성 연애자들은 환영을 받지 못했지만 게이나 레즈비언들도 군에 입대해서 가끔 공훈을 세우기도 했다. 또한 미군은 흑인 병사들을 꺼렸다. 전쟁 장관인 헨리 스팀슨의 일기다.
미군은 유색인종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읽고 쓰는 능력에 대한 자격 조건을 강화했다. 군에 입대한 흑인들 대부분은 미국을 떠나지 않고 국내에 남아 공병부대에 소속돼 일했다. 흑인의 5%도 안 되는 수만이 전쟁을 경험했다. 한 흑인 병사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다. 군에 입대해서 자랑스럽지만 우리 모두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싶어해. 우리도 훈련을 받으면 싸울 수 있어. 하지만 우린 총이나 탱크, 수류탄, 기관총과는 거리가 멀어. 전체 부대원들이 줄을 설 때도 제일 끝에 흑인 부대라고 표시된 곳에 서야 돼. Sunday, April 19th. This Sunday has been a day of many developments on many war fronts. In the fighting in the Philippines, outnumbered American and Filipino forces are still resisting the Japanese invaders on the islands of Cebu and Panay. 태평양 전쟁 이후 미국인들은 일본인들을 혐오했다. 아이다호주의 법무장관인 버트 밀러는 적극적으로 인종 격리 정책을 주장했다. 우린 미국이 백인들의 나라가 되길 바란다. 모든 일본인들을 강제 수용소로 보내야 한다. 1942년 봄, 미국 서해안에 흩어져 살던 11만 명의 일본인 이민자들과 일본계 미국 시민들은 강제 수용소로 이주해야 했다. 그들은 그동안 살던 집과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몇 가지 소지품만 챙겨 떠나야 했다. 제임스 오뮤라의 일기다. 게슈타포가 미국에 온 것일까? 미국인들은 히틀러의 유대인 말살 정책에 분노하지 않았던가? 점잖은 일본계 미국 시민들이 유대인들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흑인 학자인 제이 썬더스 레딩 교수가 아메리칸 머큐리에 기고를 했다. 나는 일본계 미국인들을 노란 원숭이들이라고 언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피부색과 애국심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피부색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자유다. (1942년 10월) 미군은 처음으로 히틀러의 제국을 공격했다. 연합군의 북아프리카 침공 작전인 토치 작전을 준비하는 동안 미 육군과 해군에선 조직력과 훈련 부족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 미군은 목표 지점과 수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의 통이안을 돌며 상륙 훈련을 받았다. 어니 하먼 소장이 당시 미군의 훈련을 지휘했다. 이렇게 평화로운 체서피크만에서도 목표물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한밤중에, 그것도 한창 전쟁 중인 낯선 해안에 내려 목표 지점을 찾겠는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대규모 미군 병력이 북아프리카를 향해 떠났다. 장교들도 마찬가지고 배 탄 대부분의 미군 병사들은 처음으로 적군과 교전을 벌이게 될 것이다. (1942년 11월 8일) 영미군이 주축이 된 연합군 병력이 카사블랑카 근처와 알제리에 상륙했다. 미군이 맡은 상륙지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많은 병사들이 날이 밝은 후에야 해안에 도착해서 적군들의 눈에 쉽게 띄었다. 로버트 르윈 중령이 어머니에게 쓴 편지다. 우리가 상륙하던 날은 난리도 아니었어요.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겨우 해안에 도착했더니 먼저 상륙한 병사들이 주변에 몰려들어 놀려댔죠. 해안은 뒤죽은 듯이 고요했는데 그러다 갑자기 우리를 향해 포탄이 마구 쏟아지기 시작했죠. 우린 재빨리 참호 속으로 들어가 포탄을 피해 숨어 있었어요.
연합군은 재빨리 북아프리카의 주요 항구 도시에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나치의 폭격기들이 매일 연합군의 기지를 공격했다. 유지니아 루트카우스키는 미군 간호장교였다. 상륙하자마자 야영지에 커다란 텐트 4개를 쳤다. 갑자기 상륙지는 지옥으로 변했다. 폭격기 소리가 귀를 찢었고 고사포가 폭격기들을 향해 불을 뿜었다. 모두들 공포에 사로잡혔다. 한 영국군이 벙커로 안내하고 앉으라면서 의자도 내주었다. 난 그가 건네는 와인 한 잔을 마시며 한숨 돌렸다. 이런 게 전쟁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탱커와 병사들은 동쪽의 튀니지 산악지방으로 이동했다. 그곳에는 탱커와 대포로 무장한 독일군이 기다리고 있었다. 할리우드의 영화 제작자 데릴 자누코가 전투 장면을 찍었다. 이곳 생활은 원시인이나 다름없다. 씻을 수도 면도를 할 수도 없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여기선 늘 긴장 속에 살아야 한다. 이건 실제 상황이다. 살기 위해 연기를 하는 것 같다. 현대의 전쟁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 다르다. 전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면 작전도 수시로 바뀐다. 아군의 무리가 한쪽 측면에서 앞을 향해 돌진하는 동안 적군은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살핀다. 적군의 탱크와 아군의 탱크가 한자리에 있는 건 좀처럼 보기 힘들다. 그들은 절대 말을 탄 기사들처럼 상대를 향해 돌진하지 않으며 전략적으로 쫓고 쫓기는 게임이다. 진군하던 연합군은 튀니지의 산악지대에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어니 파일은 스크립스 하워드 뉴스 서비스의 통신원이었다. 아군은 대부분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신병으로 노련한 적군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군과 싸워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다른 전선으로 이동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에릭 갈럽이 브루클린에 있는 아내에게 쓴 편지다. 베토벤의 음악을 전부 들었다면서? 피아노 협주곡 5번도 포함됐겠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곡인데 그걸 다시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당신은 내가 얼마나 음악에 굶주렸는지 상상도 못할 거야.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의 최고 사령관을 만나기 위해 북아프리카의 카사블랑카에 도착했다. 루즈벨트는 링컨 이후 전쟁터에 있는 미군 병사들을 방문한 최초의 대통령이었다. 영국과 미국은 동맹국이었지만 연합군의 공격 방향을 놓고 두 나라 사이의 의견이 달랐다. 루즈벨트는 즉시 독일이 점령하고 있는 프랑스를 공격하자고 주장했지만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히틀러의 우방인 이탈리아를 먼저 공격하자고 했고 결국 처칠이 이겼다. 루즈벨트는 카사블랑카에서 처음으로 미국의 전쟁 목표를 제시했다.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으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루즈벨트는 고국으로 돌아와 국회에서 연설을 했다. We mean no harm to the common people of the Axis nations, but we do mean to impose punishment and retribution in full upon their guilty, barbaric leaders. In other words, on the uncompromising terms of unconditional surrender. 미국에선 배급제를 비롯해서 엄격한 규제가 시행됐다. The most important news for Americans today was made on the home front. Eric Severide reporting. After noon tomorrow, anybody in the 17 eastern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who uses his car for pleasure driving will be violating the law. 타이어에 쓰이는 고무를 아끼기 위해 휘발유의 사용이 제한됐다. 우유 배달업체들은 마차를 이용해서 매일 각 가정에 우유를 배달했다. 미국인들은 직접 자기가 먹을 것을 농사짓기 위해 각 가정마다 채소밭을 두었다. 매일 800만 명에 달하는 병사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미국은 영국과 구소련으로 수천 톤의 식량을 실어 날랐다. 남자들 대부분이 군에 입대한 후 농장에서 일할 노동자들이 부족해지자 대신 그 자리를 여자들이 채웠다. 150만 명의 여성들이 농업지원 부인회에 가입하고 농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 시골로 갔다. 당시 뉴욕타임스가 미시간주 여성들의 글을 실었다. 약혼자가 전사한 뒤 미군 병사들을 위해 식량을 재배하는 일이라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라도 해야 죽은 약혼자의 자리를 보충할 수 있을 것 같다. 레슬리 트레샴의 글이다. 자부심 반 불안감 반으로 시작한 농장일이었다. 마차에 옥수수를 가득 실으면 마음이 뿌듯해진다. 농장 주인이 일꾼들 옆에서 일하는 내게 할 만한지를 물었을 때 난 괜찮다고 대답했다. 힘들지만 전쟁터에 있는 병사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1942년부터) 미군 폭격 부대원들은 영국에 있었다. 첫 번째 목표는 프랑스의 철도와 산업시설이었다. 미 공군의 폭격 부대는 규모가 작아서 첫 번째 공습은 효과가 없었지만 대신 귀한 교훈을 얻었다. 많은 대원들이 일기를 썼다. 제임스 버리니스는 부조종사였다. 거의 밤잠을 못 잤지만 우린 무사히 첫 번째 임무를 마쳤다. 빌 윈체는 조준수였다. 91번째 폭격 부대가 영광의 길을 이어갔다. 목표 지점에 도착하자 모두들 긴장하고 흥분하면서도 우린 우리의 첫 번째 전투를 즐겼다. 목표 지점에 많은 피해를 입혔지만 전멸시키지는 못했다. 몹시 피곤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군함과 폭격 부대 모두 사상자 없이 무사히 돌아왔다. 다음 임무 때부터 폭격 부대원들의 행동이 달라졌다. 화면에 보이는 병사가 제임스 버리니스다. 폭격기 여기저기에 구멍이 났는데 구멍 하나는 내 자리 바로 밑에 뚫렸다. 폭격하기 좋은 높이였지만 거의 자살 공격이나 마찬가지였다. 빌 윈첼이다. 어디를 가든 독일의 대공포 부대가 우리를 노리고 있었다. 우리 폭격기엔 40군데 이상 구멍이 났는데 다른 것에 비하면 그나마 운이 좋은 거다. 임무를 모두 마쳤을 때 생지옥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1942년 겨울
미 제8군 공군 병사들 4명 중에 3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전사했다. 많은 조종사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동안 임무 중에 겪은 충격적인 장면들을 이야기했다. 대공포는 끝없이 불을 뿜어댔고 적군의 전투기들도 나타났어요. 전 너무 두려웠습니다. 겁에 질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뿐 아무것도 할 게 없었죠. 폭탄을 넣어둔 곳에 불이 붙어서 재빨리 빠져나와야 했어요. 다들 빠져나갔는데 낙하산에 문제가 생겨서 저만 혼자 남았죠. 폭격기와 함께 폭발했다면은 아마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을 거예요. 박사님은 목이 잘린 친구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는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정말 좋은 친구였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카드도 같이 하고 데이트할 때도 같이 나갔어요. 망할 놈의 나치 녀석들. 어서 빨리 저놈들에게 복수를 해야 돼요. 한 놈씩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전쟁의 공포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가장 좋은 건 사랑이었다. 마틴 비쇼프가 콜로라도에 계시는 부모님께 쓴 편지다. 며칠 전 장병들의 편지를 검열했는데 이 친구들은 정말 가관이었죠. 런던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애틋한 사랑의 편지를 쓴 다음 날 아내에게 편지를 쓰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여자친구 3명에게 똑같이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너그러웠던 것은 아니다. 종군 신부 프리스가 고향의 사제에게 쓴 편지다. 병사들의 천박한 사랑 타령은 도대체가 끝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창피해서 얘기도 못하겠어요. 병사들이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더 절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이 커비는 여군부대 소속이었다. 존이 미군과 데이트를 했는데 옆에서 지루해 죽는 줄 알았다. 그들은 자기들 얘기만 늘어놓고 다리가 길어서 좋다는 둥, 오늘 밤 함께 있을 수 있느냐는 둥. 정말 짜증나서 혼났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병사들은 미래를 약속하고 싶어 했다. 사랑이 깊어지자 7만 명의 미군 병사들은 영국에 현지처를 두었다. 미국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여성들은 독일의 총포뿐만 아니라 영국의 미인들에게 남편을 빼앗길까 봐 걱정스러웠다. 프란시스 필드가 남편에게 보낸 편지다. 모든 아내들의 관심사는 전쟁 후에 남편이 내게 돌아올까 하는 거야. 집에서 함께 지냈다면 당연히 아내를 사랑하고 별다른 일도 없었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몰라. 전쟁은 미국인들의 삶을 바꿔놓았다. 5명 중에 1명은 방위산업체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 프란시스 필드도 그 중에 하나였다. 집이 제일 큰 문제인데 방위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각 가정에서 방을 1개씩 빌려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대. 여자들이 밖에 나가니까 집안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설거지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대. 존 멀리는 영국에 있는 아들 잭에게 편지를 썼다. 샌프란시스코는 오클라호마주와 아칸소주의 노동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고 인구는 10만 명으로 늘었단다. 시장엔 바지 입은 여자들과 흑인들이 넘쳐나고 그들이 일본인들의 집을 차지하고 있지. 미국의 서해안에 자리를 잡고 살던 일본계 미국인들은 1년 넘게 강제 수용소에서 살고 있었다. 하트 마운튼 수용소에서 푸미 카가와는 캘리포니아주 마운튼 뷰에 사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 수용소에 대한 첫인상은 절망 그 자체였어. 가는 곳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깨끗한 물은 꿈도 꾸지 못해. 그나마 따뜻하고 편안하게 있으려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야 돼. 10만 명 이상의 일본계 미국인들이 2차 대전 동안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야 했다.
벨마 베리맨은 하트마운튼 수용소에서 근무하던 백인 간호사였다. 그녀가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다. 오늘은 날씨가 춥고 하루 종일 병실 주변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어. 간호사 한 명이 일본어로 내 이름을 썼는데 FBI에게 보여줘야 할까 봐.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몸 조심하고 안녕. 사랑해, 벨마가. 반역자라는 중상모독에 분노한 12,000명의 일본계 젊은이들 대부분이 일본계 미국인 제442 보병연대에 지원했다. 몇몇은 강제 수용소에서 바로 합류하기도 했다. 한 지원자가 쓴 일기다. 조상이 일본인이지만 난 미국에서 태어난 당당한 미국 시민권자다. 왜 미국인들은 우리를 자기들과 똑같은 미국인으로 보지 않을까? 왜 그들은 인종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걸까?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계 미국인들은 독일군과 싸웠다. 제442연대가 애국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일본군과 싸워야 한다. 제442연대는 이탈리아에서 싸웠고 부대원들이 받은 훈장의 개수만 총 18,000개로 미군 역사상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부대였다. 미국의 노동 인력은 변했다. 조선소 작업 관리자의 말이다. 크레인으로 41톤을 들어올리는 여자들을 봐라. 그들은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가장 훌륭한 일꾼들이다. 1943년까지 거의 200만 명의 여성들이 미국 전역의 방위 산업체에서 일을 했다. 헬렌 블랙도 그 중에 하나였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알루미늄 가루가 피부에 묻었을 때 잘 씻지 않으면 피부에 계속 남아있다. 많은 여성들이 집안일과 공장일까지 두 가지 일을 병행해야 했다. 집과 공장을 오가며 많은 일을 해야 한다. 공장에 가지 않을 땐 집에서 청소하고 요리하고 장보고 애들 씻기고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다. 법에 따라 방위 산업체에서는 인종에 상관없이 일자리를 제공해야 했다. 흑인 여성인 리오사 핵쇼는 백인들만 일하는 공장에 들어가 인종의 장벽을 깨뜨렸다. 지금까지 회사엔 흑인 직원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내가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흑인 감독이 새로 부임했고 그 후에 계속 다른 흑인 여성들도 공장에 들어왔다. 백인과 앞으로 입사할 흑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사람도 있었지만 다들 나한테 잘해주고 회사 분위기도 아주 좋다. 그러나 흑인 여성 노동자들이 유입되어 백인들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게 되자 인종폭동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Governor Kelly of Michigan has ordered martial law in Detroit, where race riots have killed 11 men and injured more than 500 since last midnight. Martial law will take effect at 10 p.m. Eastern Wartime. 미국의 인종 갈등은 군대 안에서도 계속됐다. 미군 공군은 엘라베마주 터스키기 항공학교에서 1,000명의 흑인 조종사들을 훈련시켰다. 그러나 흑인들은 모두 흑인 부대로 발령을 받았다. 제99 전투기 부대를 훈련시킨 노엘 페리시 대령이 졸업식 날 축하 연설을 했다. 제군들은 전투 부대원들이며 이제 모두 한 팀이다. 제군들의 미래는 제군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제군들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에 백인 조종사들에게 거절을 당했던 터스키기 출신의 흑인 조종사들은 마침내 시칠리아와 독일 공습대 폭격기들을 호위했다. 그들이 폭격기를 호위하는 동안 그들은 단 한 대 폭격기도 잃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여전히 차별을 받았다. 버트 바베로 이병은 텍사스주 버클리 기지에 있었다. 임시 화장실 앞에서 줄을 선 흑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다. 흑인용 화장실이 따로 있고 다른 화장실은 독일군 포로와 백인 병사들만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을 보면 솔직히 실망스럽다. 군대엔 폭군과 독재자들만이 존재하는 것 같다. 한 흑인 장교의 일기다. 흑인들은 자연스럽게 장교인 나에게 의지했다.
정부의 정책과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여전히 미국에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 싸워야 할까? 1943년 5월 The North African campaign is finished, and the Allies have won a great victory. For the first time in 3.5 years of war, the Axis powers are wholly on the defensive, pushed back in the European continent, and nervously wondering where the next Allied blow will fall. 승리의 대가는 어마어마했다. 연합군 사상자의 수만 7만 명이었고 독일군과 이탈리아의 사상자 수도 7만 5천 명에 달했다. 독일군과 이탈리아군 25만 명이 포로로 잡혔다. 통신원 어니 파일이다. 연합군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 확실하다. 계속되는 폭동으로 어수선하지만 미국은 계속 물자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 점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미국 같은 나라가 전면전을 치르려면 앞으로 2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미국은 지금 전시국가 체제로 바뀌고 있다. 최초로 군복을 입은 미국 여성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빛을 발휘했다. 3만 5천 명의 여성들이 군에 복무했다. 군 지휘관들은 여군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규율 문제도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몇 여성들은 전쟁이 끝나고 남편과 아들들이 돌아오면 새로 찾은 자유와 기회를 잃게 될까봐 두려웠다. 수잔 B. 앤서니 2세는 기자였다. 이번 전쟁이 끝난 후에도 1차 대전 후의 상황과 비슷할 것이다. 이제 일자리도 희망도 없을 것이다. 전쟁이 끝나면 필요 없다고 내쫓을 게 뻔한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떠나 훈련을 받아야 할까? 대부분의 미군 조종사들이 유럽이나 태평양에서 전투를 벌이는 동안 여자 공군 조종사 부대가 조직됐다. 이들은 전투기와 군대를 수송하고 새로운 전투기를 테스트하기 위해 훈련을 받았다. 최초의 여군 조종사 부대원이었던 알버타 페스크바는 동생에게 보내기 위해 컬러 홈비디오를 찍었다. 어젯밤엔 모두 8시 30분까지 레크레이션 홀에서 어울려 놀았는데 여자들 모두 춤추고 소리도 지르고 실컷 수다도 떨고 너무 재밌었어. 주변에 남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끼리 파티를 하니까 기분도 새롭고 정말 좋았어. 남자들이 없으니까 술도 덜 마시고 신경 쓸 일도 없고 좋더라. 캐러 베일리도 집에 편지를 썼다. 엄마, 우린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정신없이 바빠요. 하루하루가 해야 할 일로 꽉 차 있죠. 소령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시간이 남지 않게 계획을 세운 거래요. 공기도 좋고 뜨거운 햇빛 아래서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운동도 하고 훈련도 받고 잠도 푹 자니까 갈수록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여기 있는 여자 대원들 모두 너무 아름다워요. 어제는 수박 파티를 했는데 엘리와 샘이 캐롤라인과 전 파티가 시작될 때부터 수박을 온몸에 뒤집어 써서 신발도 다 젖고 얼굴 전체가 수박 범벅이었답니다. 1000명 이상의 여군이 조종사 훈련을 받았고 알버타 페스크반도 그 중에 하나였다. 내가 이렇게까지 비행을 좋아하다니 비행이 이렇게 재밌을 줄은 몰랐다. 솔직히 내가 조종한다기보다 비행기가 날 태우고 가는 거지만 너무 신난다. 마리온 스테크맨의 편지다. 보고 싶은 엄마, 아마 모든 사람들이 절 질투할 거예요. 정말이에요. 비행은 정말 너무 멋져요. 혼자 비행기를 조종하며 하늘 높이 떠있는 이 기분은 직접 해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 절대 모를 거예요. 내 손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는 이 기분이란
조종석에 앉아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면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아요. 모기를 교전 지역까지 수송하고 전투기를 시험 비행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 여군 조종사 38명이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했다. (1943년 7월) 시칠리아 상륙작전. 유럽 대륙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작전이었다. 16만 명의 연합군 병사들이 북아프리카를 떠나 시칠리아 해안으로 향했다. 랜돌 해리스 중위가 공군 동료인 벤자민 톰슨에게 편지를 썼다. 벤자민에게, 우리 부대가 제일 처음 해안에 도착했어. 우리 부대장은 총에 맞아 즉사했고 나도 그 옆에 있다가 총에 맞았는데 아픈 줄 몰랐어. 총에 맞으면 피가 계속 흐를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기에 계속 앞으로 갔는데 가다 보니 내장이 5cm 정도 툭 튀어나와 있는 거야. 너무 깜짝 놀라서 재빨리 약을 뿌린 뒤 밴드를 붙이고 약을 먹었지. 시칠리아 섬을 점령하는 데 38일이 걸렸고 6만 명의 독일군 병사들이 이탈리아 반도로 후퇴했다. 연합군의 사상자 수도 3만 1,000명에 달했다. 이탈리아 반도 침공 준비를 마친 후 공수부대의 거스 펠러는 바텐더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지금까지 시칠리아 섬에 한 달 정도 있었는데 난 벌써 지쳤어. 난 영웅이 되고 싶지도 훈장을 받고 싶지도 않아. 단지 전쟁이 빨리 끝나 집으로 돌아가서 편히 쉬고 싶어. 공수부대 친구 거스가. (1943년) 여름 폴란드 망명정부의 비밀 정보원인 얀 카스키가 워싱턴에 도착했다. 그는 독일 점령의 폴란드에서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생생하게 증언을 했다. 독일 선전부대가 바르샤바 유대인 거주 지역의 모습을 촬영했다. 얀 카스키의 증언이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다. 죽음과 굶주림이 있을 뿐. 히틀러 유겐트 조직원들 둘이 총을 들고 다니며 정신없이 쏘아대는 광경을 봤는데 정말 끔찍했다. 카스키는 자신이 쓴 보고서를 오스트리아 유대인 출신의 대법관인 펠릭스 프랑크푸르트에게 보냈다. 얀 카스키 씨, 당신에게 솔직히 말씀드리죠. 죄송하지만은 솔직히 전 당신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카스키는 루즈벨트에게 이야기했다. 폴란드에서 18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살해됐습니다. 연합군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보복행위가 계속될 것이고 제가 폴란드를 떠난 지 1년 6개월도 안 돼서 폴란드에 살던 유대인들의 씨가 말라버릴 것입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폴란드에 살던 유대인의 90%에 해당되는 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처형됐다. (1943년 7월) 연합군은 독일 시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다. 영국 폭격기들은 함부르크의 군사시설과 일반 주거지를 목표로 소위탄을 투하했고 곧이어 도시 전체에 큰 불이 일었다. CBS의 챗 헌틀리 기자다.
Experts of the United States Army Air Forces had some things to say about the bombing of Hamburg today. They called it the first example of the complete use of air power and the pattern of the devastation to be extended to other German cities. It was not a terror operation, as has been suggested in some quarters. The Germans were rebuilding very quickly after the attacks. To prevent that at Hamburg, the homes of the workers, the stores, the buildings, even the very streets had to be demolished. 영국 공군에 따르면 4만 명의 사람들이 폭격에 희생됐다. 동부 유럽에서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의 농부들은 파시스트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무장한 저항 세력이 산악지대에서 활동했다. 미군의 리인 파리시 대령은 유고슬라비아의 게릴라 조직인 파르티잔 부대에 총과 보급품을 제공했다. 파르티잔은 폭격하는 동안 격추된 연합군 조종사들의 탈출을 도왔다. 린 파리시는 미국 최초의 정보기관이며 CIA의 전신인 전략사무국에서 일했다. 그는 게릴라 지도자인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 조시프 브로즈 티토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린 파리시의 보고서다. 유고슬라비아의 게릴라 운동은 외부 세계에 알려진 것보다 정치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게릴라 대원들은 미국에 매우 호의적이며 미국이 그들을 도와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저항 세력은 정치적으로 연합국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티토의 파르티잔과 연합국의 지원을 받는 또 다른 저항단체인 체트니크가 종종 싸움을 벌였기 때문이다. 린 파리시 대령은 체트니크가 독일과 협조해서 파르티잔을 공격했다고 보고했다. 두 조직 사이의 분쟁엔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인 문제가 뿌리 깊이 박혀있다. 전쟁이 끝난다 해도 분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희생해야 할까? (1944년 2월) 연합군은 서유럽을 침공하기 전에 독일의 항공산업과 독일 공군을 공격했다. 일주일 동안 영국과 미국의 폭격기 조종사들은 6,000번 이상의 임무를 수행했다. 연합군은 18,000톤에 달하는 폭탄을 독일에 투하했다. 독일 공군은 전투기의 3분의 1 이상을 잃었다. 이제 연합군은 유럽에서 제공권을 장악했다. 루이스 라우드는 B-17 조종사였다. 제8군이 독일 공군을 공격했다. 연합군은 침략이 시작되기 전에 독일 전투기의 발을 묶어놓을 계획이었지만 난 빨리 침공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영국은 연합군의 요새로 변했다. 200만 명의 연합군이 침략을 준비했다. 레리 케인도 그 중에 하나였다. 우린 배에서 내리자마자 환영 인사와 함께 우리가 이곳에 도착한 이유를 들었다. 우린 유럽을 침략하기 위해 영국에 왔다. 2년 전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2차 대전에 참전한 미군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미국은 초기에 참전을 꺼렸지만 이제 히틀러의 파시스트 제국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This nation in the past 2 years has become an active partner in the world's greatest war against human slavery. In this war we have been compelled to learn how interdependent upon each other are all groups and sections of the whole population of America. There is only one front. When we speak of our total effort, we speak of the factory and the field and the mine, as well as the battlefield. We speak of the soldier and the civilian, the citizen and his government. Each and every one of us
has a solemn obligation under God to serve this nation in its most critical hour, to keep this nation great, to make this nation greater in a better world. 1944년 6월 영국 남부 해안에서 연합군 병사들이 상륙정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6시간 동안 영국 해협을 건너 프랑스 해안에 도착할 것이다. 적십자 자원봉사자인 기젤라 사이몬이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다. 우리도 침략 작전을 기다리며 마음을 졸이고 있어요.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첫 번째로 출격할 전투부대와 함께 있는데 그들이 무사하길 기도합니다. 병사들이 돌아오지 못할까 봐 걱정이에요. 트레이시 슈가맨 중위는 배에 타기 전에 급히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 오랫동안 당신에게 편지를 쓸 수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지든 다 헤쳐나갈 자신이 있어. 당신을 생각하면 마구 힘이 솟아. 잠시 떨어져 있는 동안 잘 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